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의 안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안은 클럽에서 춤을 추던 남자분이 옆에 있던 모르던 여성분을 손으로 엉덩이를 더듬었다, 이런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술자리가 끝난 다음에 친한 후배 한 명과 강남역 일대에 있는 클럽을 방문하면서 시작된 사안입니다. 근데 의뢰인 분께서 술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취해서 너무 많이 취한 상태로 클럽을 가다 보니 나중에 클럽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사실 기억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친한 후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클럽에 제 의뢰인과 친한 후배 남자분 두 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클럽에서 무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같이 갔던 친한 후배는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제 의뢰인 혼자서 스테이지에 남아서 춤을 추다가 옆에 있던 여성분의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주무르거나 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쓰담쓰담, 부비부비, 이 정도로 만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의식을 차려보니 경찰서 지구대에 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어떤 사안인지 설명을 들었는데, 제 의뢰인께서 클럽 스테이지 안에서 여성분의 엉덩이를 쓰담쓰담 한 다음에 그 여성분의 남자 일행들 여러 명과 시비가 붙어서 폭행이 발생했고요. 제 의뢰인 남자 한 명과 상대방 남성 여러 명의 그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클럽 측에서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자 여러 명과 남성 한 명, 제 의뢰인 남성 한 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왔다고 하니, 그때부터 여성분께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신고 접수시킨 상황이 클럽에서부터였는지 순찰차에서 얘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구대 이동에서 얘기하신 건지 그것도 확실치는 않았습니다. 아마 지구대 이동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던 상황이었고요. 당시 제 의뢰인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해 있어서 경찰들은 일단 의뢰인은 귀가시키고 인적사항만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출석해서 조사받도록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 의뢰인은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겨주셨고요. 제가 이 사건을 맡았을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느꼈던 첫 번째 상황이, 일단 의뢰인 본인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하셔가지고 클럽을 들어갔던 상황부터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본인이 상황을 기억을 못 하다 보니 본인과 함께 현장에 갔던 친한 후배의 진술이 필요한데요. 이 친한 후배가 진술을 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현장 상황을 목격을 못했다는 이유였고요. 화장실을 가느라고 당시 화장실 가도 목격을 못했고, 화장실에 돌아와 보니 이미 싸움도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도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출장을 핑계로 해외로 당분간 나간다면서 저와의 면담도 거부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설명해 줄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건의 진행은 당연히 이 상대방 여성분의 일행들 진술에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클럽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워낙 그 조명 차이로 인해서 스테이지는 밝고 그리고 스테이지 위쪽은 어둡다 보니 이 카메라는 항상 빛을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지 쪽에 밝은 빛 때문에 스테이지 위는 촬영이 찍었지만 빛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만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상대방 여성분과 그 일행들의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되고 그 다음에 강제추행 진술이 나오게 된 상황을 보시면, 이건 제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던 상황인데 어디까지 이거 상대방의 진술과 신고자 측 진술을 위한 건데요. 먼저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강제추행에 따른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분의 남성 일행들 간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이 싸움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경찰이 폭행 신고를 나왔다고 확인해 보니 여러 명 대 한 명의 싸움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그때 여성분이 자신의 일행들을 편을 들어서 내가 추행당한 게 있다고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정황에 비춰봤을 때 저는 여성분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증거도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폭행 사건과 추행 사건을 분리해서 보자고 제 의뢰인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행 사건에 대해서 여성분이 따로
어떤 이제 허위 고소나 허위 신고할 만한 정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뒤집기 어렵다.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신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강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여성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분과 다행히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폭행 사건은 쌍방 간의 처벌을 완차해서 없던 일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강제추행 사건이 합의가 됐지만 여전히 강제추행 사건은 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된 사항은 굉장히 어렵고요. 거의 대부분 사안에 있어서 실제 재판에 넘겨져서 집행유예라고 해서 유죄가 인정되고 뭐 징역 1년이나 이렇게 선고를 해야 하지만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실제 감옥을 보내지 않겠다는 이런 집행유예 선고가 많이 됩니다.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엄연히 정식 전과가 되는 거고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불기소입니다.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범죄 전력에는 남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수사 경력, 수사 자료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분이 범행을 하셨던 여러 가지 재반 상황, 그러니까 이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클럽이었고요. 또 클럽 안에서 이분이 실제 추행을 했다는 그 정도가 이제 엉덩이를 세게 주무르거나 아니면 뭐 가슴 이런 데 주무른 건 아니었고, 엉덩이를 손등인지 손바닥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문질렀다. 이 정도 추행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 피해 여성분과 합의가 진행되었던 사안, 구체적인 과정까지 전부 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제 의뢰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사안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사회에 막 출발하려던 20대의 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과가 남냐 마냐는 회사를 계속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또 회사에 계속 취업을 하더라도 계속 다닐 수 있냐 여러 문제가 남아있던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던 좋은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 이런 이유 하나 때문에 처음부터 합의를 고려하지 않거나 내지는 어떻게 진행될지 혼자서 수사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 됐건 일단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할지,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합의를 진행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증거가 부족할 때는 처음부터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바란 것이 맞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도 기소유예 처분은 상당히 이제 좋은 처분이시란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안 설명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